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파전 낭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파전 낭독의 성우 송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정윤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기초반에.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이제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이라는 이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팬심 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늘 찾아와 주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기초반에서 우리 정희자 선생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기초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또 심화 일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심화 일반을 보내고 이렇게 수료 낭독회를 하는지 낭독으로 오늘 조금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심화 일반은 저희 3개월이죠. 예, 기초반 3개월 하고 이렇게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6개월이라는 낭독 인연을 우리 맺어 왔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 심화 2를 거의 다 같이 함께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저희 반? 네. 아마 1년을 쭉 이렇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오늘 우리 심화 일반 수료 낭독회의 오프닝을 진행해 주실 우리 이영숙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영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송정희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는 심화 일반 낭독회 루리 작가님의 긴긴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긴긴 밤은 살아간다는 것의 고통과 두려움, 환희를 단순하고도 쉬운 언어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기까지 나를 향해 있던 모든 이의 긴긴 밤을 그 눈물과 고통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도 미래의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며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긴긴 밤, 루리 글 그림, 문학동네, 루리, 미술 이론을 공부했다. 긴긴 밤으로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 대상을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로 제26회 황금 도깨비상 그림책 부문을 받았다. 도시 악어에 그림을 그렸다. 긴긴 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치코와 림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이다. 코끼리 고아원. 노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코끼리 코였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긴 코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긴 코들이 노든의 첫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노든은 한참이 지나 뿔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쯤 그곳이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을 잃은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곳이었다. 한 번은 늘 고아원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까마귀가 노든과 닮은 코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다. 노든은
자신과 닮은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다. 까마귀의 말에 따르면 그들도 노든처럼 아카시아 잎을 먹고 진흙을 몸에 바르고 콧불을 나무 기둥에 긁는다고 했다. 노드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그들을 궁금해했지만 이내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콧불소보다 코끼리가 훨씬 더 친근했고 언젠가 멋진 어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면 자연스럽게 늠름한 코끼리가 그려졌다. 콧불소로 태어난 그는 그렇게 코끼리로 살아갔다. 노드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에게는 긴 코 대신 뿔이 있었고 왜 자신에게 뿔이 있는지가 궁금했다. 전에 까마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쩌면 고아원 밖으로 나가 다른 코뿔소들을 만나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드는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고아원에 남는 것을 주저하는 스스로가 한심했다. 그는 코끼리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했다.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뇌었다. 마음을 다잡은 노드는 할머니 코끼리에게 고아원에 남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다음날 테스트가 끝나고 사람들은 노든을 바깥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코끼리들이 코끝으로 노든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를 잊지 마. 몸 조심해. 그동안 고마웠어. 때가 오면 또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코끼리 고아원에 있는 코끼리 하나하나가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노든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노든은 코끼리들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했지만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했다. 나는 언젠가 노든에게 그때 고아원을 나오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안정된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본문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백지연 선생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이영숙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지연입니다. 코뿔소 노든의 삶은
우리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노드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던 어느 완벽한 저녁,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자초한 불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행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긴긴 밤 속에서 알아차리고 기다리고 견디어내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긴긴 밤을 반추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긴긴 밤을 잘 견디어내리라 다독이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뿔 없는 코뿔소.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로드는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나무와 땅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모양의 검은 윤곽을 발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코뿔소와 노드는 가족이 되었다. 곧 딸이 태어났다. 아내와 딸은 노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다. 아내와 딸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고 그 눈부신 반짝임에 대해 노드는 차마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날도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었다. 노든의 가족은 넓은 진흙구덩이를 찾아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딸은 잔뜩 신이 나서 달려가더니 진흙에 드러누워 등을 문질렀다. 노든과 아내도 뒤따랐다. 때마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코뿔소는 눈을 마주쳤다. 완벽한 밤이었다. 그런데 수상한 기척이 들리며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노든의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트럭과 인간들이었다. 인간들에게서는 특이한 냄새가 났고 그게 총냄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탕 하는 소리가 진흙 구덩이 주변을 흔들었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으며 트럭과 인간들에게 위협적으로 뿔을 휘두르고 있었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인간들 쪽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날아와 아내의 몸에 박혔다. 아내가 휘청거렸다. 노든 뒤에 숨어있던 딸이 엄마를 향해 뛰어나갔다. 노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머릿속에 아내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괴성을 지르며 아내와 딸을 향해 달렸다. 노든에게도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다. 노드는 트럭과 총을 든 인간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진흙 구덩이 쪽에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진흙 구덩이는 코뿔소의 피로 가득했다. 총알이 박힌 채 머리를 묶고 있는 딸을 노든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노드는 아내에게로 갔다. 아내는 뿔이 깊게 잘려나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다. 노든의 코에 피가 묻었다. 밤보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다. 얼마 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죽은 코뿔소 2마리와 함께 누워있는 노든을 발견했다. 노든은 병원으로 옮겨져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영양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다시 마취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주변에는 쇠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그 앞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다.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새 식구 노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는 노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앙가부라는 이름을 가진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 앙가부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나고 자랐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노든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던 노드는 눈에 보이는 인간을 공격하려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그럴 때마다 앙가부가 슬그머니 옆으로 와 노드를 깨워주었다. 악몽을 꾸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 잠들면 무서운 악몽을 꾸지 않아. 같은 코뿔소끼리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 좀 들려줘. 앙가부에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은 저녁은 정말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삶이 묻어나는 풍성한 목소리의 주인공 신순주 선생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백전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순주입니다. 긴긴 밤을 쓴 누리 작가님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어린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겠지만 어른들인 우리가 더 감동을 받은 것 같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아직은 어린이 같은 순박한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서일까?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준 노든과 당돌하고 씩씩한 어린 펭귄의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노드는 딸과 아내를 죽인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동물원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과연 노드는 동물원을 탈출할 수 있을까?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앙가부는 동물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한 노든을 존중하면서도 동물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여기 살았잖아. 너무 못되게 굴지 마. 앙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이야. 복수? 복수. 내 딸과 아내의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 냄새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여기를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아무도 여기서 나간 적 없다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노든이
안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뭐라고?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며? 나를 믿어봐. 안가부는 노든을 빤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것 해보지 뭐. 노든과 안가부는 탈출 생각에 두근거려서 깊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둘은 평소보다 많이 먹어두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밤이 찾아왔다. 자, 시작해보자고. 이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 어서. 노든의 재촉에 안가부는 울타리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안가부는 울타리에 부딪힌 아픔과 철사가 끊어졌다는 흥분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노드는 재빨리 다가가 안가부를 진정시켰다. 쉬,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두 코뿔소는 다시 뒤로 물러나 울타리를 겨냥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다가와 기울어진 울타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노등과 안가부를 우리 안쪽의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둘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쳤다. 두 코뿔소는 옴짝달싹 못하고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탈출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했고 코뿔소 울타리는 새 것으로 바뀌었다. 다시는 탈출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더 높고 더 튼튼한 철조망으로 노든과 안가부는 한동안 말없이 풀이 죽어 지냈다. 노드는 다시 철조망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새 철조망은 높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틈나는 대로 철조망을 물어뜯어서 이음새 여기저기를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 놓고 둘이 동시에 달려든다면 해볼만 했다. 노드는 안가부에게 목표물을 조준하는 방법과 발을 구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안가부는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노든에게 당부했다. 여기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하러 가든 뭘 하든 말리지 않을게. 대신 그 전까지는 심술궂게 구는 건 그만둬.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다른 데 가둬버리고 나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날까지 얌전하게 지내기로 안가부와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노든을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주사를 놓았다. 노든은 마취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안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노든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안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안가부였다. 나중에 듣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동물원에 뿔 사냥꾼들이 들어와서 안가부의 뿔을 잘라갔다고 한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 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드의 뿔을 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 속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 곁에는 더 이상 안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표말이 걸렸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 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고막을 녹이는 달달한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이혜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신순주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이 낭독회에 참여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진심이 버거울 때 우리 가면무도회를 열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긴긴 밤이 정말 버거운 진심이 되어서 저를 눌렀거든요. 긴긴 밤 속 노든처럼 저에게도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우뚝 서 있는 태산 같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고 인생의 나침반 같았던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한동안 노든과 헤어져 홀로 바다를 찾아 떠나는 펭귄의 이야기를 차마 소리내어 읽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상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는 내내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수많은 긴긴 밤을 생각해 보았고 고통스럽게 마지막 긴긴 밤을 넘어서 진짜 바다를 향해 가시는 모습도 응원하며 지켜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가면을 벗고 홀로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낭독회는 아름다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와 다짐의 시간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에 나오는 윈보는 평생 눈이 불편한 치쿠 옆에서 눈이 되어주고 치쿠 대신 알을 품다가 죽어가면서도 치쿠에게 눈을 맞춰주며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도 아버지의 삶과 닮아 있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버려진 알. 그 무렵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펭귄우리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알이 발견된 것이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데 아무도 품지 않는 알이 발견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원래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처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알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알은 무엇인가 불길한 구석이 있었다. 펭귄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알은 깨끗한 하얀색이었지만 버려진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펭귄들은 알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음 치쿠와 윈보가 나섰다. 왜 치쿠와 윈보가 버려진 알을 품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치쿠와 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둘 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둘은 단짝이었고 커서도 늘 붙어 다녔다. 한 번은 치쿠가 물속에서 정어리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오래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을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과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것이 생겼는데 바로 버려진 알이었다. 치쿠와 윈보는 버려진 알을 품게 되면서 오만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면 어쩌지? 부터 시작해서 동물원을 싫어하지는 않겠지. 아빠가 되는 건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수영은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친구들이 괴롭히면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 하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펭귄으로, 아니, 그럭저럭 괜찮은 펭귄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치쿠가 걱정을 시작하면 윈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윈보가 걱정을 시작하면 치쿠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둘은 괜찮을 수 있었다. 알을 품는 하루하루가 치쿠와 윈보에게는 값진 날들이었다. 그러나 치쿠와 윈보는 그리 오래 알을 품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해 주실 분은요, 책과 낭독을 정말 사랑하시고 소녀 같은 고운 감성을 가지고 계신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최선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낭독해 주신 이혜진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장은 소리내어 읽다 보면 노든의 깊은 분노와 상실감, 또 쓰라린 슬픔, 그리고 짙은 외로움에 덩달아 저의 마음도 굉장히 출렁댄 장인데요. 다행인 것은 불길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던 노든이 펭귄 치쿠를 만난 일입니다. 둘의 동행이 어색했지만 치쿠가 소중하게 물고 있던 양동이 속 알을 지키기 위해 긴긴 밤을 함께합니다. 삶에는 죽음이나 지나가 버린 과거처럼 우리가 어쩌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노든과 치쿠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날은 유난히 동물원이 조용했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을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고 부르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다. 처음에 노든은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안가부를 잃은 슬픔과 뿌리 잘린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노드는 인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매 순간 어떻게 복수할지를 상상했고 상상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고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려서 잠을 자지 못했다. 혼자인 것은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노드는 뭉툭한 콧불을 눈앞에 보이는 철조망에 들이받았다. 그렇게 하면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노드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귀가 먹을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노든의 눈앞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 노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안가부와 밤마다 물어뜯었던 출입문 쪽에 철조망이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게 철조망이 열리다니. 여기저기 치솟는 불길과 뿌연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안가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곳곳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가득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노드는 불길을 피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들을 피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다. 노드는 빨리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가 노든을 멈춰 세웠다. 움직이지 뭐! 까만 새 한 마리가 노든을 노려보며 다리 밑에서 걸어 나왔다. 조심해! 새는 찌그러진 작은 양동이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알이 담겨 있었다. 만약 내 알에 흠집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 멍청한 누나를 다 쪼아버렸을 거야.
새의 눈에서는 정말로 살기가 느껴졌다. 어쨌든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노드는 반가웠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든이 앞장섰다. 그 뒤를 양동이를 입에 문 새가 따랐다.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 불길이 잦아들었고 무너지지 않은 철조망이 많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담벼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물원의 끝이었다. 노든의 눈앞에 평평하게 다져진 검은 길이 펼쳐졌다. 숨 돌릴 틈은 없었다. 새는 양동이 속의 알이 깨질까봐 온갖 신경을 써가며 걸었다. 답답해진 노드는 새와 알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가버릴까 생각했지만 더 걷기엔 그도 많이 지쳐 있었다. 이봐, 새, 저기 보이는 풀밭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건 어때? 나는 새가 아니야. 펭귄이야. 날개랑 알 때문에 새인 줄 알았어. 나는 노든이야. 치쿠라고 불러. 치쿠는 자리를 잡자마자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그러다 치쿠가 정막을 깨고 말했다. 동물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알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노드는 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온기가 다 식어서 부화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윈보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텐데. 미안하지만 나는 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보다시피 나는 코뿔소거든. 뿔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코뿔소야. 그들이 잘라냈어. 이제 나와 같은 코뿔소는 더 이상 없대. 내가 마지막 남은 하나래. 우습지? 생각해보면 나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윈보야. 어쩌냐고 내가 알을 품을 차례였어. 윈보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있어야 마음을 놓았거든. 내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말이야. 그래서 윈보가 나랑 자리를 바꿔서 나 대신 알을 품었어. 평소랑 달랐던 건 그것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윈보가 피투성이었어. 윈보는 커다란 철봉이 깔려 있었어. 나는 윈보의 품속에서 알을 꺼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 윈보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윈보랑 눈을 마주쳤는데 그게 다였어. 그날 밤 노든과 치쿠는 잠들지 못했다. 노드는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은 밤이 더 길어진다고 말하곤 했다.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긴긴 밤이 계속되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유쾌한 목소리로 밝은 에너지를 뿜뿜 드러내며 심장을 따스하게 녹여줄 유혜심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혜심입니다. 최선희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동물원을 탈출한 노든과 치쿠는 길 위에서 많은 날을 함께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견디며 끝없는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평범한 하루를 그리워하는 노든을 보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냈음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함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검은 길은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노든과 치쿠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은 길이 끝나고 흙바닥이 나타났다. 또 다른 길이었다. 노든과 치쿠는 살기 위해 걸어야 했다. 둘은 먹을 것을 찾아 걸어야 했고 잠자리를 찾아 걸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어야 했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나올 때까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치쿠는 정말 불만이 많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노드는 성질 더러운 펭귄 치쿠가 좋았다. 치쿠는 말끝마다 노든을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 라고 불렀고 노드는 치쿠를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이라고 불렀다. 치쿠는 생전 코끼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었다. 치쿠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걷고 있으면 이 모든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치쿠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길동무였다. 안가부의 말대로 치쿠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밤이면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잘 수 있었다. 그런 날엔 노드는 늦잠을 자서 치쿠가 부리로 엉덩이를 쪼아대야 겨우 눈을 떴다. 이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야. 일어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까지 잠을 자는 거야? 어서 먹을 걸 찾아 나서야지. 여긴 이제 먹을 게 없어. 우린 알을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 야, 일어나라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직후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다. 노드는 알에 대해 딱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어쩐지 기분 좋았다. 치쿠와 함께 다니는 날들은 노든이 가족과 함께 다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노드는 부쩍 아내와 딸이 자주 생각났다. 그 기억은 괴로우면서도 행복했다. 치쿠와 사막을 걷다가 전가를 만났을 때도 그랬다. 치쿠가 양동이를 내려놓고 멈춰서서 앞서가는 노든을 불러 세웠다. 어이,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 여기 내가 뭘 발견했나 봐봐. 내가 좋아하는 새우가 있어. 치쿠의 말에 뒤를 돌아본 노드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새우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게 새우가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그건 전갈이었다.
멈춰. 잠깐. 멈춰, 지쿠. 그건 독이 있어. 하지만 정갈은 이미 치쿠를 적으로 여기고 꼬리에 독침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지쿠는 허둥지둥 양동이를 챙겨 입에 물고 전갈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치쿠는 펭귄이었고 모래 위에서는 펭귄이 전갈을 이길 수 없었다. 치쿠는 뒤뚱뒤뚱 도망가다 말고 갑자기 뿌직하고 주변으로 둥글게 똥을 뿌렸다. 그러자 치쿠를 위협하던 전갈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전갈은 다시 치쿠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치쿠의 똥 가까이로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 치쿠는 노등 곁으로 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품고 있던 알을 노든의 다리에 맞대며 물었다. 아빠가 되는 건 어렵지? 쉬우면서 어렵지. 나도 곧 아빠가 될 텐데.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노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치쿠가 아빠가 되는 일에 자신이 별 도움이 못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다시 모래를 떨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노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노드는 옛날 기억에 사로잡힐 때마다 앞으로 걷고 또 걸었다. 노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요, 성품도 목소리도 신뢰감이 충만하시고 하루 종일 듣고 싶은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장 정주아 선생님이십니다. 유해신 선생님 멋진 낭독이었습니다. 칭찬이 너무 과해서 좀 쑥스럽네요. 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위해 계속해서 걸어야 했던 치쿠와 노드는 많이 지쳤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에게 시련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행복하지 않을 때는 잘 사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와 굴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불행한 것도 받아들여 주는 것, 잘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가치와 꿈을 지키며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노든과 치쿠는 그저 앞을 향해 걷기만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곧 목적지가 생겼다. 바다. 치코는 바다에 닿으면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노드는 바다라는 곳이 궁금해졌다. 난 바다가 어떤 곳일지 상상이 안 가. 사실 나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나도 윈보도 동물원에서 태어났거든.
걱정 마, 친구. 우리는 바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노드는 실은 복수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바다를 찾는 치코와 알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노드는 치코와 보내는 시간이 좋았고 함께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함께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리 나아갈수록 치코는 수척해져 갔다. 그럼에도 치코는 알을 돌보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노든이 좀 더 쉬어가자고 해도 치코는 고집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날도 긴긴 밤이 이어졌다. 노든과 치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먼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있던 치코가 노든에게 말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코뿔소라고. 알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알을 품지도 못해. 그런 소리 할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더 힘을 내. 난 이제 너밖에 없잖아. 노드는 이런 얘기가 싫었다. 그래서 대충 대답해 버렸다. 알겠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을 품어서 꼭 새끼 펭귄이 무사히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해줘. 알겠어. 알겠다고. 그 애를 바다에 데려다 준다고도 약속해.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오랜만에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다. 노대는 치코와 처음 검은 길 위에서 보낸 밤이 떠올랐다.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둘은 열심히 걸었다. 노대는 느려진 치코의 속도에 맞추며 걸었다. 그날 저녁 둘은 푹신해 보이는 숲풀에 도착했다. 풀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치코가 쉬기에도 좋아 보였다. 치코는 알을 품은 채 오랜만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노든이 먼저 눈을 떴다. 치코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노드는 저 펭귄이 어지간히도 피곤했나 보다 싶어서 좀 더 자게 놔두려다가 한 번쯤은 먼저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치코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러자 치코의 몸이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더니 부리를 흙바닥에 처박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노드는 급히 치코의 몸에 코를 대어 보았다. 치코의 숨이 느껴지지 않았다. 치코가 죽었다. 노드는 쓰러져 있는 치코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문득 발에 닿는 따뜻한 촉감에 현실로 돌아왔다. 고개를 내려보니 치코가 품던 알이었다. 치코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치코는 노든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노드는 알의 온기가 식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던 치코를 떠올렸다. 노드는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숯불을 찾아
그 위로 알을 굴려갔다. 그리고 앞발을 모아 알을 감쌌다.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다. 노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반짝이는 별들과 연한 구름들이 보였다. 노드는 외로웠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 바라보았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느라 노드는 알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조금씩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부리가 껍질을 깨고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낭독해 주실 분은요, 너무나 곱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가인 선생님이신데요. 특히 밤에 들으면 이분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드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이가인 선생님 나와주세요. 정주아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인입니다. 망고 열매색 하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렇게 예쁜 하늘 색깔에 이름이 있을 리가 있겠어? 책을 10번 정도 복독하고 나서야 이 말의 속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에게는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노든의 진심을요. 저희 낭독반 어느 선생님의 말처럼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울컥 포인트가 다릅니다. 제게 무한한 용기와 감동을 준 긴긴 밤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며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망고 열매색 하늘.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 노드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리 와, 안아줄게. 노든이 나지막하게 부르면 나는 노든의 품에 쏙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노든은 주로 치쿠와 윈보의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는 늘 너는 바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바다에 도착하면 나는 더는 같이 갈 수 없어. 너 혼자 가야 돼. 그럼 노드는 무얼 할 거예요? 이 철없는 질문 덕분에 나는 그때 노든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노드는 나를 바다에 데려다 주고 나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러 가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이제 나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눌 코뿔소가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찾을 수 있을지, 다른 펭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노든이 나와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해왔지, 절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말없이 긴긴 밤을 넘기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벼랑간 노든이 웃음을 터뜨렸다. 치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그때도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펭귄이 들러붙어서 느닷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거야. 정말 제멋대로였어. 내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랑 같이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지.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아까는 미안했다. 자, 이리 와. 안아줄게.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올 것 같아? 펭귄의 감으로 얘기해봐. 그럼 우리 내일은 저쪽으로 가봐요. 우리가 울고 웃고 떠들며 걸었던 길 위로 여러 밤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햇살에 반짝반짝 일렁이는 파란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노든, 저기 좀 봐요. 저거 바다 아니에요? 우와, 바다다. 우리가 바다에 도착했다. 음, 어디 보자. 음, 아니야. 저건 바다가 아니야. 바다는 저것보다 훨씬 크다고. 저건, 저건 엄청 큰 호수야. 바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되어서 들떴다.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큰 호수에 오게 되어서 다행이야. 여기서 수영 연습을 해보자.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펭귄. 치쿠가 말하기를 펭귄들은 다 수영을 할 줄 안다던데. 진짜일까요?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시크하고 도도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따스한 감성이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아름다운 그녀, 유여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가인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바다라는 곳으로 노든과 어린 펭귄은 서로를 의지하며 우직하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가기까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죠. 우리의 삶도 수없이 많은 헤어짐을 통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세상의 어린 펭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안아주고 믿어주고 용기를 주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윈보와 치쿠가 버려진 나를 품어준 것부터 전쟁 속에서 윈보가 온몸으로 알을 지켜내준 것, 치쿠가 노든을 만나 동물원에서 도망 나온 것, 마지막 순간까지 치쿠가 알을 품어준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노든이 있어 주었던 것,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마주한 수영이라는 것이 그나마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비장하게 노든에게 말했다. 나 혼자 해볼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몸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물살을 가르는 기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다. 물속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대단해. 세상에. 치쿠가 이걸 봤어야 하는데. 네가 해낸 거야. 너 혼자 해낸 거라고. 우리는 호숫가 모래밭에 누웠다. 하늘이 예쁜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건 잘 익은 망고 열매색 같아요. 기억나요? 우리가 그때 먹었던 망고 열매요. 기억나고 말고. 듣고 보니 정말 잘 익은 망고 열매색이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움과 만족감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노든, 나는 누구예요? 바다에 가서 다른 펭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펭귄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코뿔소가 있어도 노드는 노든이잖아요. 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든이 나를 만나러 오면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 속에서 나를 찾기 어렵잖아요. 날 믿어. 나도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 게다가 코뿔소가 키운 펭귄인데 내가 너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지.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점점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불운한 알에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다. 나에게 밤이 가장 길었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날이었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하다. 노드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냄새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그놈들. 노드는 언젠가 올 복수의 순간을 위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냄새를 잊지 않으려 일부러 악몽을 꾸려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노든의 다리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노든.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노드는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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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저 앞에 있던 노든이 내게로 달려왔고 어느샌가 나를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내 옆을 스치는 것이 빗물인지 총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노든이 곁에 있었다. 나는 마음이 놓여서인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망고 열매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쳐 왔으니 안심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 복수하지 말아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말에 노드는 소리 없이 울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고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을 빚지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낭독가는 제2의 인생과 함께 시작된 낭독에 대한 열정 가득한 모습이 목소리만큼 아름다우신 신미경 선생님입니다. 유효경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가슴이 얼얼하네요. 행복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얻기란 매우 어려우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생을 80년이라고 할 때 평생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이며 하루에 웃는 시간은 90초, 근심하는 시간은 3시간이라고 합니다. 긴긴 밤 속 노둔과 펭귄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자신의 바다를 만나 행복을 찾기 바라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뿔소의 바다. 멀리서 보면 사막은 황량해 보이고 그 위를 걷는 나와 누드는 가망이 없는 두 개의 점처럼 보일 것이다. 누드과 나는 바다를 향해 계속 걸었다. 그리고 밤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을 쫓다가 또다시 우리는 인간들을 만났다. 우리는 멀찍이 아이 뒤에서 숨어서 인간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트럭 앞에 모닥불을 지피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둔과 나는 인간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다시 우리 둘만의 여정이 계속되었다.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노두는 걸음이 많이 느려졌다. 오래전 다친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다. 노두는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빨리 바다를 찾고 싶었다. 바다에 도착하면 노둔도 괜찮아질 것만 같았다. 저 멀리 모래 언덕이 보였다. 모래 언덕 뒤로는 높은 절벽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그날 저녁 누드는 악몽을 꾸는지 콧김을 내뿜으면서 신음을 했다. 누드를 깨우려고 했는데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나는 누드니 어린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누드네 가족과 코끼리들, 앙가부, 치쿠와 윈보의 얘기를 해주었다. 긴 밤이었다. 날이 밝아도 누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노든이 아프다니. 누드는 항상 뭐든지 어떻게든 해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부르릉 하고 땅 울리는 소리가 났다. 트럭 소리, 인간들이었다. 그렇게 절박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누든을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누드는 끔찍도 하지 않았다. 근처 바위 뒤에라도 누드를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인간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울면서 누드네 주변에 똥을 뿌렸다. 트럭이 멈추고 인간들이 내렸다. 나는 혼자 살겠다고 바위 뒤에 숨었다. 인간들은 누드네 주변으로 조심조심 걸어왔다. 인간들이 금방이라도 누드네게 총을 쏘고 뿔을 베어가고 나를 잡으러 올 것만 같았다. 그때 트럭에서 인간이 한 명 더 내렸다. 누군가 내가 사막에서 보았던 모닥불 앞의 인간들이었다. 그들이 장대비가 내리던 날 인간처럼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누둔이랑 눈이 마주쳤다. 누둔은 나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누둔은 내가 뿌려둔 똥을 한번 보고 다시 나에게 눈을 맞추었다. 내가 똥을 뿌린 것을 칭찬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멀리서 다른 트럭 소리가 났다. 큰 트럭에서 인간들이 내렸다. 인간들 여러 명이 담요와 널빤지 위에 누든을 올려서 낑낑거리며 큰 트럭으로 옮겼다. 나는 몰래 바위 뒤에서 빠져나와 트럭 쪽으로 갔다. 누드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점프를 해서 누드니 탄 트럭 안으로 숨어들었다. 잠시 후 덜컹거리면서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는 다시 우리 둘뿐이었다. 그날은 고단한 하루였다. 덜컹거림이 멈추는 느낌에 나는 잠에서 깼다.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잠시 후 인간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재빨리 트럭에서 뛰어내려 근처에 보이는 돌 뒤로 숨었다. 인간들은 낑낑거리며 노둔을 내렸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평선이 온통 초록색인 초원이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낭독미인. 그녀의 낭독을 들으면 우리는 책 속에 빠져들어 노둔과 펭귄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둔이 도착한 초원으로 안내해줄 이인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신미경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희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와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나아갈 길을 축복하고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정처 없이 나아가며 보내야 했던 숱한 긴긴 밤들은 불안과 원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꽁꽁 묶여 있었기에
오히려 회복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고 모든 것이 다행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내는 이 시간들도 괜찮음으로, 다행으로, 따뜻함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노든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뛰어갔던 것 같다. 너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었지? 네. 인간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숨는구나. 치쿠가 알면 엄청 기뻐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예전에 내 친구 안가부가 그랬는데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도 있대.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인간들이 안가부가 얘기했던 좋은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마.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안가부요? 그래, 그 안가부. 아무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인간들은 다 자러 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남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게요. 아니야. 너는 네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돼. 그럼 나 그냥 코뿔소로 살게요. 노든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는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네 아빠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 그리고 노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끼리들의 이야기부터 아내와 딸의 이야기, 안가부, 치쿠와 윈보, 그리고 검은 점이 박힌 불운한 알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나는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노든의 눈을 쳐다보며 눈으로 그것을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도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드는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노든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든은 내가 초원을 가로질러 돌 뒤에 숨었다가 다시 자갈밭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육아의 전쟁터 속에서도 낭독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진정성 있는 낭독이 감동이 되는 우리 김수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가슴 먹먹하게 울려오는 우리 이인희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영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젖어드는 선생님들의 낭독을 듣고 있으니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긴긴 밤의 파란 지평선이 벌써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긴긴 밤과 함께 보낸 짧지 않은 밤들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다시금 짚어보며 한 걸음씩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펭귄의 여러 아버지를 통해서 저의 아버지를 보았고, 노든 가족의 사랑과 죽음을 보며 가슴이 많이 메었고, 유쾌하고 따뜻하며 사랑 가득한 안가부와 식구를 통해 미소 짓기도 하고, 또 다른 이별과 만남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빛깔들을 보았습니다. 노든이 그리고 어린 펭귄이 보냈던 긴긴 밤은 제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일상의 밤들 같아서 마음 깊이 젖어들며 때로는 먹먹함과 애잔함으로 때로는 따스함과 사랑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노든을 떠나며 자신만의 파란 지평선을 찾아 나선 어린 펭귄의 발걸음에 이제 저의 발걸음을 덧대어 봅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바다에 다다른 어린 펭귄처럼 저 또한 수많은 긴긴 밤을 지내고 나만의 파란 지평선을 찾아가는 희망을 가슴에 품어보면서 마지막 순서인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지평선. 저 멀리서부터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던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내 발을 간지럽힌다. 그렇다. 나는 바다에 왔다. 나는 노든이 지켜봐 주던 그 모습 그대로 쉬지 않고 걷고 달려서 다시 모래 언덕을 찾았고 모래 언덕 너머로 무섭게 버티고 서 있는
절벽을 올랐다. 절벽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틈새조차 없을 때는 부리로 절벽을 쪼아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부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번은 미끄러졌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처음 시작한 곳으로 굴러 떨어졌고 다시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다. 꼭대기를 짚고 올라선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찝찝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파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너무나 거대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았다.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노둔의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직 죽지 않은 연인을 뒤로하고 알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던 치쿠의 심정을, 그리고 치쿠와 눈을 마주쳤던 윈보의 마음을, 혼자 탈출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던 앙가부의 마음을, 코끼리들과 작별을 결심하던 노둔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의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둔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드는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노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할 것이다. 네. 온 마음으로 불타는 긴긴 밤을 함께한 심화일반 선생님들과 긴긴 밤을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노든 같은 송정희 선생님, 감사함을 마음 깊이 전하며
이것으로써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